안녕하십니까, 지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다른 사고 실험을 살펴보고 오류를 확인해 봅시다. 아인슈타인은 전 우주 어디서나 통용되는 절대 시간은 없다면서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제시합니다. 인용할 부분이 길기 때문에 자막으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막 잘 읽으셨습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광자시계가 왜 틀렸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건너뛰지 않고 보신 분들은 누구나 쉽게 이 사고 실험의 오류도 짚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자시계가 맞다는 전제 위에 펼친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실 끝난 게임이죠. 우선 절대 시간은 있습니다. 조물주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시 소주 기준의 시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주 내에서는 시간이 같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광자시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속으로 달리면 시간이 정지한다는 그 전제가 틀렸기 때문인데 상대론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광속으로 달리면 시간이 정지한다는 그 근거를 내놓아라 이래 하면은 그게 알고진 수축식 하나 딱 내놓는데, 수축식이란 것은 피츠제럴드하고 로렌츠가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의 와전된 결과를 어떻게든 해석해보려고 그렇게 이리저리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알려드린 바와 같이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은 교과서에 나온 게 틀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요. 완전히 똑같이 들어와야 그들의 논리가 성립을 하는데 갈라진 두 빛은 따로따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게 말씀드렸지요.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차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축식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끄적거림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뭐냐, 광속으로 달리면 시간이 정지한다는 주장이 너희들 망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론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광속으로 달리면서 시간 재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입니다. 아니, 상대론자야말로 광속으로 달려보고 시간이 정지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해야 될 입증 책임을 떠넘긴단 말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상대론자들은 밑도 끝도 없이 한계 속도를 광속으로 정해놨습니다. 별 근거가 없습니다. 그나마 좀 들어줄 만한 근거가 가속을 하면 질량이 늘어난다 하는 그 정도입니다. 인류가 음속을 넘지 못할 때에도 사람들은 온갖 소설을 다 썼습니다. 실제로 초음속에 관한 SF 소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광속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또 다른 문제점은 보이는 대로만 믿는다는 겁니다. 이 사고 실험에서 자기가 제시한 전제를 자기가 스스로 부정하는 고질적인 문제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상당한 마이너스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는 사고 실험에 전제로 제시한 내용이 반드시 그래야만 의미가 있지, 전제를 부정하면 사고 실험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전제에서 지구의 천문학자인 행성 X의 X가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다리가 부러지고 그 후에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 재채기를 한 겁니다. 노벨상을 받고 다리가 부러지고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 재채기를 한 것은 모두 E입니다. 사고 실험에서 그렇게 전제를 했기 때문에 우주비행사 A나 B가 와가지고 자기 시계를 들이밀면서 뭐라고 하든간 말든 간에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E가 자기 자신한테 일어났던 일을 순서대로 얘기하는데
그 옆에 있지도 않았던 A하고 B가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그게 다 옳다고요? 아니 그럴 거면은 차라리 지구 반대편에 사는 D가 나는 E가 다리가 부러지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E의 다리는 부러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또 옳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지금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논리는 상대론자들이 쌍둥이 패러독스에서 펼치는 주장을 그대로 되돌려서 하는 것입니다. 쌍둥이 패러독스는 이제 다음에 할 건데 기억해 두실 점은 상대론자들의 사고방식은 미성숙한 어린애들하고 똑같습니다. 자기가 보는 우기는 것만 무조건 진실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문제가 많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을 우주의 근간을 이루는 그 무언가, 신성한 무언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고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소리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우주에서 빛의 의미는 우주 만물이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는 목소리입니다. 우주를 지구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면은 말이죠. 빛은 소리하고 같고 에테르는 공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창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왜 아인슈타인은 광속이면 시간 정지라는 생각을, 그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광장에 서 있는 시계탑의 시계가 정각 12시를 가리킬 때 전차를 타고 광속으로 시계탑에서 멀어진다면 그 시계는 언제까지나 12시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는 정상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전차가 광속으로 움직이면 시간이 정지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다. 아인슈타인이 만년에 어느 공식석상에서 청중들에게 들려준 젊은 시절의 회고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황당한 녀석이라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자기 눈에 시계탑의 시계가 멈춘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시간이 멈췄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동영상 보다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 화면 멈추죠. 그렇지만 그게 시간까지 멈춘 겁니까? 또 생각해 보십시오. 광속으로 움직이는 전차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계는 정상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전차 내에서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시간이 정지하는 대상은 그러면 시계탑밖에 없는데 말이죠. 광속으로 움직이는 전차하고 그냥 서 있는 시계탑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시계탑의 시간이 멈춘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까? 그냥 서 있는 시계탑이 도대체 뭘 얘기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인슈타인이 명성을 얻은 지 한참 후에 스스로 했던 회고담입니다. 그 말인즉 광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정지한다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부르짖어 오던 중에 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고담에서 광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전차고, 그러니까 자기가 일평생 주장해온 대로라면은 전차 속의 시간이 정지한다고 해야지 왜 정상적으로 흘러간다고 했을까요? 물론 이 부분에서 이제 딴죽을 걸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전차 속에서는 정상으로 보이지만은 나중에 보면 주변에 시간이 흘러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정지한 건 맞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영화 인터스텔라도 그런 식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참 답답하지요. 상대론자의 이 주장은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 주장을 논파하는 데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좀 전에 소개했던 사고 실험에서 행성 X에서 출발해서 지구로 오는 우주 비행사가 있었지요. 광속으로 오는 우주 비행사는 조금의 시간도 흐르지 않고 지구에 도착하여 결과적으로 10년이 젊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회고담의 논리대로라면은 이 우주 비행사는 시간 지연을, 그러니까 시간이 정상적으로 흐르는 것으로 인식을 했단 말입니다. 왜?
한 사람의 주장인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 말이죠. 그 자기 주장조차도 정리를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왜 신봉하느냐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직접 한 말에서 모순을 지적해 준 거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슷한 얘기로 쌍둥이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쌍둥이 패러독스에서도 상대론자의 주장은 진짜 웃깁니다. 쌍둥이 패러독스에서 보이는 상대론자의 어리석음은 이제 다음 시간에 논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담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인의 시간관념은 매우 원시적인데 특히 서양인이 더 그렇습니다. 전에 언어에 시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시제가 있는 것이 시간관념이 더 원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 시간관념이 그렇게 원시적이기 때문에 슈퍼맨이 빛보다 더 빠르게 날아가지고 지구를 거꾸로 돌려서 시간을 되돌리기도 하고, 또 요즘 만화, 애니, 영화 이런 데서 많이 보이는 그러니까 평행우주, 그 멀티버스 설정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평행우주라는 것은 이제 그쪽 설정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에서 행동에 의한 분기로 우주가 파생돼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다른 우주라는 개념은 있는데 다른 우주는 처음부터 다른 우주입니다. 분기된 우주가 아니고 말이죠. 혹시 만델라 이펙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은 만델라는 80년대에 사망했다고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이제 2013년에 타계했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단 말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분명히 그 80년대 옛날에 죽은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많았느냐. 전 세계적으로 억 단위로 그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델라 이펙트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펩시맨 같은 것도 그렇고, 케네디의 암살 여우에 관해서도 그렇고, 단어의 철자가 달라졌다, 그런 것도 그렇고 말이죠.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거는 창작자가 고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내용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증거라고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라고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건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만델라 이펙트는 평행 우주로 조금씩 쉬프트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정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을 말씀드리자면은 쉬프트가 아니고 그냥 같은 우주입니다. 이런 오해가 생겨나는 이유는 시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간관념이 어느 정도 정확해야만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의 전말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편이 끝나고 나중에 이제 우주의 구조와 법칙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드릴 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래의 일보다 먼저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